우파들의 행동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우로 나란히입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담대 6억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왜 6억 제한을 뒀는가?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느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벌써부터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40조 뭐 했다고 나오긴 하는데,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라는 게 당연히 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은 아마 문재인 때 어,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던 거를 지켜봤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제 기억으로 최소 두 배는 다 올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1억 5천 정도 하던 서민들이 살 수 있던 1억 5천 하던 주택 빌라들이 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는 3억, 뭐 많게는 4억, 5억까지. 그래서 빌라를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뭐 서울이나 수도권 그 근처에 어, 국민들은 아마 뭐 3, 4억이 우습게 나왔죠. 빌라들도. 물론 신축 빌라 기준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난리를 봤기 때문에 추경은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한도 제한을 건 겁니다. 6억이라는. 뭐 그 6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7억이 됐던, 뭐 8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일단 대출 제한을 걸었다라는 건 어, 수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를 막겠죠.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추경한다라는 얘기만 나왔을 뿐인데 벌써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아마 뭐 일방 뭐 그냥 잠깐 일시적인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공약 때도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주식에 돈이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주거에 돈이 몰리지 않으면 그 돈이 결국에는 어디론가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론가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뭐 3,100, 뭐 3,100이 넘었니? 5천 시대 준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걸 아실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이 오른다라는 건 뭔가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좌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식이 오르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나라가 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주식 가격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근데 좌파들은 멍청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주식이 막 올라가면 막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막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음, 이재명은 아마 더 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절대 개미들은 금액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만들 수도 없고요. 물론 연금이 돼버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뭐 모르겠지만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주식들은 절대 개미들 그리고 개인들이 금액을 움직이거나 거래량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 자본이 들어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신고점 카카오페이를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주식이 따로 안 뜨네요. 따로 안 뜨나? 말고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10만 원까지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외국 자본은 금액을 올린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갈 자금을 막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저희 개미들한테 비싼 값에 넘기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막 올랐다, 뭐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점점 못 사게 되고요. 뭐 달러도 최근에 이게 보시면 달러도 지금 많이 떨었어요. 1,400, 뭐 1,5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1,360원이 됐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달러 가격을 절하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출하는 나라가 원화가 강해진다고 하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원화 가격이 계속 오른다. 달러는 떨어지고 그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근데 좌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달러 가격 떨어졌네. 원화가 세니까 대한민국 강하다. 좋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는 다 죽고요. 수입하는 나라들은 좋아할 겁니다. 아니, 수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받겠죠. 근데 그 수입하는 물가, 그러니까 물건들, 어, 수입하는 물건들이 아마 우리나라 중국산이 참 많이 들어올 건데 아마 그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던 기업들은 다 점점 망해갈 거고요. 6억 대출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6개월 내 실거주라는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달렸다는 겁니다. 경매 시장이 패닉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보면서 좌파들은 경매 시장 패닉 뭐 더 이상 투기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들은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막성 미분양 같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가 경매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대출 그리고 뭐 근저당 뭐 여러 가지가 껴있겠죠. 근데 경매가 원활히 돌아야 그 근저당이라든가 빚들이 다 상환이 되고 어느 정도 상환이 되고 돌 텐데 그게 안 된다면 결국에는 계속 고름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시장이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이 타이밍에 대출 제한도 걸어버리고 그리고 6개월 내 실거주.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물론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매 물건을 사주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좌파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공급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급입니다. 북한이 집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좋은 집을 나눠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는 그 생활 필수품 만드는 기업들한테도 아마 압박을 줄 겁니다. 근데 어거지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시장 원리예요. 근데 음,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현재 대출 6억 제한을 했다라는 건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이재명한테는. 물가도 뭐 집값을 잡았다라는
그런 자기를 지지하는 좌파들의 이제 지지도 얻고,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돈을 찍어내는데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가격이 무조건 오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걸 겁을 내서 이렇게 급하게 내는 겁니다. 뭐 정말 심도 있고 깊이감 있게 낸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뭐 시장 동향을 살핀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인 건 이 자금들이 이제 주식 쪽으로 넘어갈 건데, 어, 그러니까 뒤늦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코스피가 올랐다 뭐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아직은 의심 단계거든요. 아, 정말 이게 5천 갈 수 있을까? 만약에 5천, 6천 넘어가면 그때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금액을 올려놓은 외국인, 뭐 기관들, 그 기관들이 개미들한테 그 금액에 맞춰서 물량을 던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해질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집값이 많이 안 올라서 좋아하겠죠. 하지만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져는 걸요.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사갖고 10배로 올랐어도 물가가 100배 올랐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좌파분들이 참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에 지지를 하고 박수를 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출 제한을 걸었다고 해서 집값만 잡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추경을 하고 있고요. 무섭습니다. 대단하고. 이게 어떠한 뭐 나비 효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첫째, 돈을 찍어내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를 벤치마킹을 해서, 아,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집값이 안 오르게 강한 규제를 때려야겠다. 어설픈 규제 말고. 그래서 대출 제한을 걸어버리고요. 그래서 집값은 잡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상승세가 꺾였다. 거래세가 없다.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가격이 정체되거나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집값들이 떨어져도 문제인 게요. 그 집값들을 떨어지게 되면 그걸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권들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국부 유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국부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뭐 계속 돈을 찍어내서 뭐 있는 것처럼 할 건지 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뭐 일단은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전세 사기에 대한 재밌는 얘기도 혹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좀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